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 클럽, 홍대 인근 주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신천지, 2차 대유행,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확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죠. 익명검사가 시작된 11일 확진자가 급증했고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상황을 보면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잇고 있는데 제주도와 전북까지 퍼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사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첫 확진자죠. 이 20대 용인 66번 환자는 5월 1일 밤 12시부터 2일 사이에 이태원의 클럽 5곳을 방문한 뒤 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교적 코로나 확진자가 적었던 제주도에서도 피부관리사, 김제에서는 공중보건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학원 강사 등 확진자들이 속출했는데요. 네. 이들 모두가 확진 전까지 자가격리 등의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네,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활동 반경이 넓은 20대와 30대여서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고요. 네. 또 아예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본인도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는 바람에 2차 감염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약 80%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 집중됐고요. 35%는 확진 전에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확진자 발생 후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이 방문자 주소나 연락처가 중요한데요. 네. 하지만 이 출입자 명단 내용이 거짓인 경우가 많아서 절반 이상의 신원이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거 신천지 사태와 좀 비교를 하는데 닮은 점은 뭔가요? 네, 대규모 집단 감염에 3가지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 교회와 클럽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밀접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이 젊은이들도 많아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도 적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신원 노출을 꺼리는 바람에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장가희 기자, 이태원발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교육부가 초중고 유치원 개학을 연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죠.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일을 이틀 앞두고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전국으로 노출자가 분산됐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5월 연휴 이후 2주간의 잠복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등교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13일 개학 예정이었던 고3은 20일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다른 학년들도 일주일씩 차례로 개학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된다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 기자, 실제로 클럽을 방문했던 한 확진자, 학원 강사가 학생들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인데요. 지난 2일 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기 사흘 전에는 학원 수업을 했고요. 네. 또 7일에는 개인 과외까지 했습니다. 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였다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결국 학생들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최소 14명 이상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인천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생 감염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자체적인 차원에서 이태원 방문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황금 연휴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은 8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원어민 보조교사가 366명이었고요. 또 교직원은 51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3 등교 수업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기 여부를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는 고3부터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은 이번 사태가 조기에 잡히지 않는 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발 확산, 시기상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황금 연휴와 맞물려 있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일부에서는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락하는 경제를 생각하면 마냥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집할 수는 없다, 불가피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이 문 대통령도 생활 방역과 경제 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죠.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 살리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방역도 경제도 절실한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특히 고용 쇼크는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임시 일용직 취업자는 78만 3천 명이 감소하면서 1989년 1월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폭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제 상황상 생활 방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기자, 하지만 이 생활 방역, 경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지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황금 연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찬하는 순간 바이러스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면서 정부의 날을 세웠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한나 기자, 이 전문가들 중 일부에서도 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이 클럽 같은 곳에 영업 재개를 한 점, 이 점은 좀 성급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 전문가들은 클럽처럼 이렇게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은 다소 성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들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을 풀더라도 순차적으로, 사실 유흥업소는 가장 나중에 상황을 봐서 풀어야 되고, 그것도 지금처럼 500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몇 명씩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신분 같은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이번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 그동안 방역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태원발 확산 좀 우려되는 것이 첫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 아직까지도 깜깜이라고요. 네, 용인 66번 이 첫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5곳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들의 신상 파악이 힘들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큰 난제가 겹쳤습니다. 이 같은 날 이태원의 다른 클럽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미 조용한 전파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그런 감염이 소수에 있었고, 그게 클럽이라는 연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다시 오픈한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약간 증폭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기자, 하지만 검사 기간과 지역을 넓힌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죠. 일부 클럽의 경우에 사태 초기에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검사 대상자들이 숨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태 초기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자발적 검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와는 달리 익명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뭐 신고하거나 검사받지 않는 다수의 이제 노출자가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게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곧바로 익명검사를 통한 자발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통사와 협조해 당시 이태원 클럽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지국 접속자를 기준으로 만여 명을 파악해 검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신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익명 검사 방식 효과는 있었나요? 네, 아직 사태 초기라서 지금부터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명 검사를 먼저 실시한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10일에는 3,400여 건이었던 검사 건수가 익명 검사 발표 이후인 12일에는 8,0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